뒤에 배경을 다시 표시 숨기기로 펴보겠습니다. 느낌이 비슷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재공감의 자영동 아재입니다.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구독자님들 중에서 썸네일 꾸미는 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썸네일 중에 유명한 군림보님의 썸네일을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썸네일이 굉장히 많고요, 화려한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썸네일 스타일들이죠. 이런 안에 내용이 있고 그라데이션의 테두리와 흰색 테두리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군림보님의 썸네일을 따라서 포토스케이프 X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확대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냅페이스트라는 건데 캡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캡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캡처를 떠 보겠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썸네일에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면은 이런 핀셋이나 앞전 같은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마음대로 캡처한 사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뷰어에서 사진 편집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썸네일 사이즈 아시죠? 자,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프리셋에 들어가셔서 1280에 720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흰색으로 놔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캡처한 화면을 조금 줄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280 픽셀에 720 픽셀인 썸네일 사이즈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흰색 바탕에 하는 거는 조금 심심하니까 배틀그라운드 밑에 배경을 가져와서 깔아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꼭 사진이나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삽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끔 구독자님들이 사진을 가져올 때 잘 안 가져와 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항상 저도 실수하는 부분인데 사진 편집에서 꼭 삽입을 누른 상태에서 가져와야지, 삽입을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가져온 사진의 사이즈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진 편집에서 오른쪽 끝에 삽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캡처를 받으신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배틀그라운드 배경 화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캡처한 배경 화면을 가져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1280에 720을 사이즈를 맞춰 보겠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파란 점을 통해서 크기를 맞추시고 사이즈가 뒤에 캔버스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것을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사이즈를 잘 맞추시고요. 자, 잘 맞추셨으면 다시 불투명도를 100으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된 모드에서는 레이어가 활성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레이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보면은 레이어 밑에 여러가지 병합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병합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객체를 배경에 합치기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른쪽 곳은 캔버스 배경에 넘어간 사진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 가위 모양이, 자세히 보시면 가위 모양이 있죠. 왼쪽에 가위 모양을 클릭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함없이 1280에 720에 배틀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썸네일 배경 화면을 완성한 겁니다. 여기다 이제 글자만 넣으면 되겠죠. 오른쪽에 텍스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면은 클릭 앤 드래그 하셔서 타이핑을 하시던지 들어갈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한 곳에 플레이건이 2개라고 써 있죠. 밑에 있는 텍스트는 지우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군림보님의 텍스트를 보면 한 곳에 플레이건이 2개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폰트가 썸네일 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폰트를 쓰셔야 눈에 띄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임팩트 말고 저는 자, 이렇게 한 곳에 플레이어건이 2개라고 나왔고 크기를
모서리에 파란 점을 통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배열을 해볼까요? 플레이건이 2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 곳하고 애가 글자가 사이즈가 다르고 플레이건하고 이도 다르고 2개도 조금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에 한 곳에 플레이건이 2개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하기, 다시 한번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3개의 같은 폰트를 가진 텍스트가 완성이 됐는데요. 우측 클릭해서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복제하는 이유는 폰트의 종류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곳까지만 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들은 자 플레이건만 살리겠습니다. 지우시고 지워서 플레이건을 남겼고요. 자, 이자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자도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자만 놔두시고요. 숫자 2를 찾아서 비슷한 숫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TT 투게더가 있네요. TT 투게더를 이렇게 딱 놓으시고 보시면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복제하기를 해서 2를 만드시고 애와 2를 만들었고요. 자, 한 곳에 플레이건이 2개죠. 애자를 놔두고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죠. 이 정도 맞추시고 2도 모서리를 줄여 보겠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여러분이 잘 보이시게 150 정도로 해볼까요? 자, 150. 이것도 오른쪽 폰트 옆에 가셔서 15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자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개랑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는 좀 작군요. 그러면은 물음표도 키우기 위해서 하나를 복제하기를 하셔서 개자는 지우시고 물음표를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 정도 될까요? 이것도 150이니까 개도 폰트 옆에 가셔서 150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지우시고 따로 만든 이 정도면 사이즈가 맞겠죠? 2도 조금 글씨를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고, 자, 잘 폰트별로 사이즈를 잘 맞게 키워 보겠습니다. 글자마다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은 딱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글자 간격을 줄여 보겠습니다. 한 곳을 클릭하시고 텍스트의 중간에 보시면 기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혼합 모드 글자 간격, 줄 간격이 있는데 여기서 글자 간격을 줄여 보겠습니다. 쭉 한번 줄이시면서 딱 거의 붙게 만드시고요. 플레이건도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글자 간격을 마이너스로 해서 바짝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바짝 줄었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보니까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B자 옆에 기울어진 I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하게 기울어졌나요?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I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까지는 좀 비슷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글자에 검은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서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곳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외곽선을 클릭하시고 색상을 클릭하셔서 검은색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애도 클릭하셔서 외곽선을 클릭하시고 30 정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건도 모두 외곽선을 클릭하셔서 3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까지, 검은 외곽선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검은색 외곽선 뒤에 흰 외곽선이 보이시죠? 이럴 때는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외곽선을 2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흰색 외곽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전체를 선택하셔서 우측 클릭하시고 복제하기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빼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흰색 외곽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외곽선들을 모두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흰색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클릭하면은 메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단어씩 클릭을 해서 흰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엔
뒤에 테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흰색으로 모두 변경시킨 폰트를 확대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시고 그 다음에 외곽선에서 두께를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흰색 외곽선이 될 정도로 사이즈를 키우시면 됩니다. 두께가 62 정도 되는군요. 그러면은 얘도 일단은 62 정도로 맞춰 볼까요? 이렇게 맞추시고 가져가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셔서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62 정도로 해볼까요? 62 정도로 하시고 불투명도를 56 정도로 해서 2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얘도 62 불투명도로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물음표도 마찬가지로 불투명도를 주시고요. 조금 확대시켜 볼까요? 외곽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는지, 이거는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도 맞추시고 가져와서 맞추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낮추시고 살짝 키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울까요? 2도 불투명도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살짝 키워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키워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1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흰색 외곽선이 될 글씨를 모두 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흰색 외곽선이 모두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글씨에 색을 입히셔야 되는데요. 모두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금 확대하시고 일단은 모두 흰색 배경들을 표시 숨기기로 꺼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색상을 바꾸셔야 되니까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하시고, 자, 중간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면을 클릭하셔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제일 진한 면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제일 밝은 쪽을 골라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비슷해졌나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해서 3개 정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셔서 각도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L자는 그냥 두시면 되고 플레이건을 클릭하시고 그레디언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을 클릭하셔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시고 제일 진한 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스포이드 클릭하시고 제일 밝은 쪽을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갔죠. 각도가 이쪽이 살짝 진하니까 각도를 조절을 해서 왼쪽을 살짝 진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를 클릭하시고 왼쪽을 클릭, 스포이드 클릭,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흰색도 오른쪽을 클릭해서 스포이드 클릭, 클릭. 각도를 조절하시고요. 자, 걔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클릭, 스포이드 클릭,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쪽을 클릭.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배자를 클릭하시고 제일 밝은 부분이 이 정도인가요? 각도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클릭하셔서 그레디언트를 클릭하시고 왼쪽 클릭, 스포이드 클릭, 진한색 클릭. 오른쪽은 스포이드 클릭해서 제일 옅은 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해서 잘 맞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블랙으로 자, 이렇게 글자 중앙에 빈틈을 채워 놓으셨는데, 자, 이런 걸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에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자, 색상을 블랙이니까 블랙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로 위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각이 조금 틀리니까 여기서는 우측에 변형을 하시고 또 변형을 누르셔서 글자 기울기와 비슷하게 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밑에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일단은 이 위에다가 살짝 덮어 보겠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위에까지 메꿔줘야 되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시고 다시 변형해서 각도를 조절해 주시고 끝까지 간 다음엔 확인을 누르시고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요 밑에 이 검은색 면이 제일 위에 레이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꿔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요것을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하시고 요 위에다가 또 놔서 검은색 면이 사각면이 안 맞으시면 다시 변형을 하셔서 각을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다시 펼치셔서 정밀하게 사이즈를 맞추셨으면 위에도 누르시고요. 이렇게 각도도 조절하시고 검은색 사각형의 기울기도 다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는 확인 누르시고 이것도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뒤가 메꿔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같은 형식으로 우측 클릭하셔서 복제 밑에 누르시고 잘 안 보이시면은 불투명도를 조절하셔서 각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다시 변형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신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조절해 볼까요? 그러면은 불투명도를 이렇게 해서 뒤로 내리시고 자, 모두 메꿔졌고 이 부분을 이제는 두 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하기로 해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같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 조절하시고요. 변형,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추시고 각도를 좀 맞추시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비어진 면을 모두 메꿔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묻어 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틀어 볼까요? 이 정도로 해서 불투명도를 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 레이어를 통해서 뒤로 보내주시고 자, 이러면은 비슷하게 됐고요. 이거를 클릭해서 복제하셔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맞춰 볼까요? 그 다음에 그것도 레이어를 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 밑에 블랙이 잘 깔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두 잘 깔려 있으면 밑에 블럭들을 지정을 하셔서 줄 간격을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도 위치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모두 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죠. 이걸 클릭하셔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치를 한번 줄 간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잘 맞추시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블랙을 밑으로 내려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꿔 주시고 면을 이렇게 완전히 메꿔 보고 그 다음에 E자가 조금 파묻힌 것 같으니까 E를 플레이건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얘가 제일 첫 번째 거고요. E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됐고요. 걔도 밑에 있으니까 위로 올리시고요. 묻히지 않게 이렇게 해서 위치를 꼼꼼하게 조절을 하시고 블랙이 비어 있으면 블랙면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자, 이러면은 완전히 비슷해진 것 같죠? 여기 보면 또 디자인은 디테일이라서 곳에 보면은 여기 흠집이 살짝 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 또 집어넣어 볼까요? 화살표를 클릭하겠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확인하시고 화살표를 쭉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저는 뾰족한 부분을 뒤로 가게 해서 살짝 흠집만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시고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정도로 살짝 흠집을 내볼까요? 그리고 위치를 잘 정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면 느낌이 비슷하지요.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배경을 다시 표시 숨기기로 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들이 많이 달라져 있네요. 이 위치들은 잘 조절을 해서 다시 테두리로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맞춰서 가져가 볼까요? 플레이어도 테두리를 맞춰 보겠습니다. 맞추시고 E도 맞춰 보겠습니다. 옆에 테두리가 잘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외곽선에서 조금 키워 볼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건이 외곽선이 잘 안 보이니까 사이즈를 다시 키우셔서 플레이건을 두께를 잘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E자도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치를 잘 조절하셔서 두께를 맞춰 보겠습니다. 느낌이 비슷하시죠? 완성이 됐는데
군림보님의 썸네일을 따라해 봤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검은색과 흰색을 두 가지를 주어서 돋보이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될 게 저장을 하시고, 이런 썸네일을 계속 비슷하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프로젝트 저장을 하셔야지 다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프로젝트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클릭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PNG로 클릭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닫기를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하실 때 새로 만들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 좌측의 썸네일에서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프로젝트 파일을 여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레이어가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다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똑같은 폰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은 다시 만드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썸네일을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